여러분들 제철 음식이 건강에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겨울하면 생각나는 제철 음식이 뭘까요? 귤과 또? 그렇습니다. 귤과 굴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표할 경남 통영의 충렬여고의 학생들은 지역 특산품인 굴 껍데기가 또 지역 사회의 또 새로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주의 깊게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충렬여고 오이스터 무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굴의 양면성에 대해 발표하게 된 충렬여자고등학교 오이스터 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올해도 우리 마을 옆에 굴동산 쌓인 거 봤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탑인 줄 알았다니까. 냄새가 우리 남편 양말 냄새보다 더하다. 도대체 언제 치운대요? 언니가 이번 주민회의 때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말 안 했겠나. 100번도 더 말했다. 근데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니까. 어쩌면 좋노. 아 맞다. 네 우리 학교에서 올 때 다 됐다.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 수고해라. 이거 어떡하노. 냄새도 냄새고 경관을 다 망치네. 안 되겠다. 나 이대로 못 있는다. 효은대 이리 와보소. 아니 내가 이거 치우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근데 아직까지 안 치우고 있으면 내가 부녀 회장으로서 곤란하잖아. 빨리 치워. 아니면 통영시청에 민원 넣을 거야. 아니 언니, 저 말 좀 할게요. 저라고 안 치우고 싶어서 안 치우는 줄 아세요? 저 치우고 싶다고요. 근데 이 많은 거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해요? 불만 있으면 저한테 따지지 말고 시청 직원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래, 그럼 내일 이 장소 이 시간에 부녀 회장이랑 한번 보자. 아니 이럴 수 있잖아. 빨리 와봐봐. 또 무슨 일입니까? 아니 예령씨, 내가 이런 일로 예령씨 부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안 되겠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냄새도 나고 굴폐각 동산이 쌓여 있으면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노? 내 쪽팔려서 얼굴을 못 뜨고 다니겠더라. 내 말이 그 말이다. 맞지? 아 예령씨, 내 말 좀 들어봐봐. 아 나도 당연히 저거 치우고 싶지. 근데 저거 치우는데 얼마든지 예령씨 알죠? 아 그렇다고 내가 불법행위하면 안 되잖아. 내가 저거 치우려고 비료도 만들어보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교육봉사 한다고 다 들고 갔는데 그래도 안 준다. 도대체 내 보고 어쩌란 말이고. 아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시의회에서 예산이 별로 안 나오는 거 우리 뭐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굴폐각의 주 성분이 탄산칼슘이라던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아스팔트랑 시멘트 만들면 안 돼? 맞지 원조야? 안 그래 예령씨? 맞다. 뉴스에서 봤다. 맞지? 그러면 우리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서 오이스터 팀이 하는 발표를 들어볼까요? 먼저 문제인식에 대해 발표할 오이스터 팀 허원주입니다. 통영하면 굴을 빼놓을 수 없듯이 전국 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통영입니다. 굴은 통영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굴 폐각 문제로 통영은 굴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통영 지역 곳곳에는 처리되지 못한 굴 폐각이 사람의 신장은 물론이고 아파트 1층 높이를 훌쩍 뛰어넘어 동산을 형성하고 있으며 악취도 심각해 통영을 방문한 관광객들과 통영 시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굴 폐각의 처리 및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우리 오이스터 부원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곳곳의 굴 동산을 조사하고 박신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용남면에 위치한 충렬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는 것이 악취이며 무엇보다 굴 폐각을 더 이상 둘 곳이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었습니다. 현재 통영에서 배출되는 굴 폐각은 연간 15만 톤이며 5만 톤은 재활용되고 있고 10만 톤은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굴 폐각 1톤을 처리하는 데는 2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영은 연간 2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책정된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며 처리하지 못한 굴 폐각은 지금처럼 통영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대안 정책을 먼저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굴폐각 처리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천예빈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통영시는 3가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입니다. 이 2가지 조례를 살펴보면 비용적 문제를 개인적 비용으로 해소하여 처리하면 개인 사업자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굴폐각을 유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통영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조치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2번째, 개정이 필요한 통영시 조례는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입니다. 조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문제점은 조례의 제1항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한적입니다. 또한 굴폐각 동산을 해결할 만한 일시적인 비용은 막대하므로 시와 사업자 모두에게 처리 비용 부담 가중에 따른 수산활동 위축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법률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굴폐각과 같이 일부 재활용이 필요한 굴폐각 폐기물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야 굴폐각 재활용에 있어서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3번째 조례입니다. 통영시 환경기본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지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따르면 굴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장 폐기물에 관한 배출 방법과 추가로 생활 폐기물에서조차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통영시민과 굴 양식업자들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굴 폐각의 무단 야적에 대한 통영시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굴 폐각 처리에 대한 미국의 사례와 서천군의 사례를 통해 대안 정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굴 폐각을 대생 소재로 판단하여 법에 따라 비폐기물로 여겨집니다. 추가로 수산부산물도 생산 과정에서 일부분에 속하고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비폐기물로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굴이 뛰어난 정화 능력을 가진 생태계 재생 능력을 인정받아 굴 폐각은 폐기물이 아닌 재생 소재로 판단됩니다. 이에 미국은 15개 주 75개 이상의 굴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 지원을 주도로 굴 자원 회복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2번째 사례는 타 지역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사례입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신속한 처리 조치와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를 참고해 통영시에서도 사업장 폐기물 처리로 더 살기 좋은 통영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정책에 대해 발표할 신유은입니다. 앞서 보인 연극에서 부녀회장과 어촌 주민, 굴 양식업자가 굴 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영시청 직원에게 건의한 내용이 바로 오이스터의 공공정책인데요. 저희의 공공정책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멸종위기 생물에게 번식지를 제공하고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을 발달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굴을 양식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해양 생물 전체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 공공정책은 굴 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멕시코만에서는 굴을 복원하여 습지 및 염생식물 군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복원된 굴이 가져다주는 생태계 서비스로는 지속가능한 굴 생산, 연안 보호, 서식지 기능, 수질 정화 등이 있습니다. 굴은 필터 피딩을 하는 생물체로 바다의 해수를 들어 마셔 그중 자신에게 영양학적 가치가 있는 플랑크톤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개체입니다. 그런데 해수가 오염되어 있으면 필터 피딩을 하는 동안 오염된 플랑크톤도 섭식하게 되어 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계속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체굴은 물속 질소 등 오염 성분을 빨아들이고 껍질에 저장하며 시간당 4리터의 물을 정화시킵니다. 하루에 약 100리터의 물을 정화하는 셈이죠.
또한 통영에 위치한 굴 양식장을 남해 바다에 분포하여 굴 수질 정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통영에 위치한 굴 양식장을 다른 지역에 있는 바다에 분포하고 동시에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굴 폐각의 양은 줄어들고 더 깨끗한 남해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행되기까지에는 해양수산부와 정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양식장을 옮기는 일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나 관광산업의 발달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얻은 수익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굴 폐각을 사용한 콘크리트, 페인트, 아스팔트, 시멘트 만들기입니다. 굴 폐각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으로 미세기공이 많아 천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굴 폐각 분말이 들어간 콘크리트와 페인트는 미세먼지 흡착과 단열 효과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 포장 재료나 아스팔트 타일 등의 바닥 재료로서 굴을 재사용한다면 경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더러 도로와 인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가 됩니다. 헌법 제35조 2항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은 환경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권의 법리는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통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실행계획을 발표할 충녕여자고등학교 오이스터팀 공예령입니다. 저희는 총 8개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시행한 활동은 통영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인식조사입니다. 교내 설문조사와 지역사회 설문조사 및 캠페인 활동에서는 굴폐각 동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굴폐각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정확한 활동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수산해양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속가능 해역이용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굴 폐각을 아스팔트와 시멘트에 활용하여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통영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일부는 굴 폐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입니다. 지역사회 세미나에서 저희의 발표를 인상 깊게 보신 통영신문 김선정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참가한 세미나와 약 2년간 활동한 교육봉사, 폐화석 비료 토양 산성도 측정 검사, 굴 공장 탐방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 연구했던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조그마한 변화를 만들고 조그마한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당찬 여고생 굴산업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로 게재되어 저희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구상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통과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영시의회 배윤주 부의장님과 면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정책인 굴 폐각량 줄이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학교에게도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싶다며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고 저희가 조사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었던 통영시 내 굴 폐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도 통영시의회와 연계해서 보내주셔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통영 시민의 일정수 이상 서명을 받으면 시의회를 거쳐 시장을 통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식품생명의학과 최병대 교수님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통영시가 굴 폐각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안들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굴 양식장의 현황 및 실태, 수화식 양식 기법과 그에 대한 적절한 절충안 등을 제시해 주시며 굴의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너무 증가하여 과도하게 굴 폐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희가 방류 시에 유해물질이 해양자원에 유출되어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교수님께서 걱정한 만큼 유해한 부분은 없다고 과학 원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장소를 다녀보았지만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을 수행하여 통영시의 굴 폐각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관내 초등학교를 돌며 캠페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번째로 저희는 통영의 굴 문제를 외부로 알리고 그와 더불어 통영의 굴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굴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제작하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껍질 속 뽀얀 속살이 귀엽고 친근감 있게 표현한 굴순이를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활동을 온라인상으로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최근에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고민해보았을 때 저희 고장인 통영이 대한민국 굴의 주요 생산지인 만큼 정부 단체 중에서도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멀리서 지켜볼 뿐만이 아니라 직접 통영의 굴에 관한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단체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굴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업체나 양식업자와 관련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이 저희의 행보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설 선생님. 네, 그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공공정책 중에서 굴폐각을 수거해서 양식한 어린 굴을 부착한 뒤 바다에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듣기만 해도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동안 양식업자들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혹시 왜 그동안 이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신효은 학생이 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굴 종패를 갖다 붙이고 다시 방류를 할 수는 있지만 양식업자들이 그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도 인식 개선을 통해 많은 양식업자들에게 좋은 부분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굴 종패를 부착시켜 방류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김지수 선생님. 제가 지금 쌓여 있는 그 굴 폐각해야 되는 것들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돼도 이게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혹시? 그러니까는 오래 쌓여 있어갖고 부패도 심하고 막 이렇게 된 이제 껍질들이 되게 많을 건데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은 건축자재 만들 때 활용이 가능한 건지. 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천예빈 학생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굴 비료로 사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잘게 쪼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된 부분은 소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비료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장윤 선생님. 공예령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굴껍데기로 제작하는 모려차 추천 대상 어떤 사람들에게 이 모려차를 추천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캐릭터 굴순이는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는 충렬여자 고등학교 내 RCA 동아리 안에 속해 있는 오이스터라는 동아리입니다. 이 RCA 동아리가 지속가능의 목표인 SDGs를 갖고 행동하는 동아리인 만큼 저희는 그중에 14번인 해양 생태계 보존에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굴껍데기를 조금이나 줄일까 생각해보다가 모려차 시음회를 생각하게 되었고 올해 12월 달에 학생들의 등굣길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꿀과 함께 타주어서 학생들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이스터의 굴순이 캐릭터는 여기 있는 허원주 학생이 디자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그 오이스터 굴순이 캐릭터를 제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현재 관내 초등학교에도 홍보 중이고 저희가 초등학교 교육봉사를 돌아다니면서 거울과 배지 등을 제작하여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자 선생님. 마이크 한 번만 다시. 네. 나오나요? 네네. 지금 남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한테 가서 이 뭐 캠페인 문패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초등학교에 가서 이런 활동이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그때 이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홍도순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한 일들을 실행할 수 있게 초등학교에 연결을 시켜 주었고 저희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문패 만들기로 굴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고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참여를 잘 해주어서 저희도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네, 박준호 선생님. 저는 그 통영시청 직원한테 그 앞에 문제인식에서는 폐기물 이슈 아주 지적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생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의 그건 잘 지적을 했고, 근데 공공정책에서 보면은 해양보호 구역 지정이 있는데 그거랑 앞에 폐기물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다시 접근한 의도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시 해양 생태계나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그 해양 생태계나 해양 생물을 보존하는 과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굴 생산에 방해되지 않는 관광 산업, 예를 들어 스쿠버 다이빙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은 통영시의 굴 폐각에 관련된 예산도 수립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뿐더러 바다에 대한 환경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것을 정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은 관광으로 얻은 거를 이제 폐기물 재활용에다가 투입하면 된다, 그런 취지예요? 사실 앞에 문제 제기와 뒤에 공공정책의 이렇게 연결이 조금 미스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굴 폐각을 통한 오염 같은 것에 관련 예산을 주입하고 싶어서 그 의견을 주입하게 되었고, 사실 통영시가 현재 굴 폐각으로 인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예산 관련안이 수억 원대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서 사실 시의회에서 어떻게든 많이 힘들다고 하는 실정이어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관광산업도 함께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잘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와 또 연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발표가 잘 들었습니다. 12번째까지 기다리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을 텐데 우리 발표 잘해주신 충렬여자고등학교 오이스터 모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